반도를 거쳐서 중국에 이르는 길인데요. 산동 반도에는 발해관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중국 사람들이 발해와의 교역이라든가 왕래를 발해관을 통해서 통제하거나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727년에 발해가 처음으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사신이 배를 타고 일본에 가는 도중에 배가 난파되어서 엉뚱한 지역에 표류하게 되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발해 사신 가운데 일부를 죽이고 일부가 일본의 천황을 만나 뵙고 두 나라의 외교 관계를 맺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 뒤에 두 나라는 서로 사신을 파견하면서 친선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727년에 왜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을까요? 자, 726년에 당나라와 흡수말갈과 연합해서 발해를 압박을 했습니다. 발해는 신라마저 당나라의 편을 들어서 발해를 공격하면은 큰 위기에 처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라의 침략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일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의 사신을 파견해서 우호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발해는 그 다음에 신라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했을까요? 698년에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자 신라에서는 대조영에게 대하찬이라고 하는 벼슬을 내려줘서 발해를 속국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732년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하고 당나라가 신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신라에서는 733년에 김유신의 손자였던 김윤중, 김윤문을 장군으로 삼아서 발해를 공격했지만은 날씨가 춥고 동상이 들어서 얼어 죽는 병사가 반이 넘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되돌아옵니다. 그 뒤에 당나라는 신라에게 폐강 이북 지역, 즉 지금의 대동각 유역의 땅을 신라에게 양보한다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무렵부터 나당 전쟁으로 인하여 갈등을 빚었던 두 나라의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게 이르죠. 신라는 그 이전까지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당나라가 신라를 침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당나라와의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자 일본과의 관계는 예전과의 다르게 굉장히 고자세로 나가면서 두 나라 사이에 외교 마찰이 심하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라가 발해를 공격했지만은 아무런 성과가 없이 되돌아왔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일본의 승려 앤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유학을 해서 산동반도에 있는 신라의 사원을 들렸는데요. 그때 신라 사람들이 추석 때가 되면 100여 가지의 음식을 차려놓고 3일 밤낮으로 잔치를 베풀면서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한 늙은 승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날이 바로 발해와 신라와 싸워서 신라가 크게 승리한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라 사람에게는 발해와 신라와의 전쟁이 후대까지 큰 기억으로 남았고 또 그것을 또 승리했다고 또 주장하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라 사람에게는 발해와의 전쟁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발해는 신라와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갈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쟁장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신들의 자리 싸움입니다. 당나라에서는 외국의 사신이 오면은 그 국세에 따라서 사신의 서열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열에 따라서 앉는 자리를 배치했던 것이죠. 자, 신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라 그래서 동쪽에서 가장 맨 앞에 앉게 했습니다. 서쪽에는 이제 티베트에 있는 나라를 가장 맨 앞에 앉게 했죠. 그 뒤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긴 했지만은 지속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은 발해보다 신라를 앞좌석에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신라 사신을 발해 사신보다 앞좌석에 앉게 했던 거죠. 9세기에 들어서 발해가 크게 융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했죠. 897년에 대복례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라보다 발해가 국력이 훨씬 강하고 센데 왜 우리를 신라 사신보다 뒷자리에 앉게 한다라고 항의를 하죠. 이 당시에 신라는 농민의 항쟁으로 나라가 크게 어지러지고 국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발해는 해동의 성북이라고 불린 만큼 국력이 굉장히 강하고 융성했던 그런 시기였죠. 여기에 대해서 당나라 황제 소정은 좋은 말로 타일러서 발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치원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당나라에 편지를 보내서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동문선에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발해와 신라는 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립의식을 가지면서 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두 나라가 경쟁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대립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신라에서는 790년과 812년에 발해의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기록은 2건밖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더 많은 사신을 파견했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이때 신라 사신이 발해에 갔을 때 신라도를 통해서 갔다고 생각됩니다. 신라도. 그것은 발해에서 신라로 통하는 길이라는 뜻이겠죠. 아마도 발해와 신라 사람들은 이 신라도를 통해서 왕래하고 교류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신라도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발해와 신라가 자주 왕래하고 교류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